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밀떡이 시작했습니다. 밀떡 오늘 이야기 나눠볼 것은 지난 6월 19일이었나요? 포세이돈. 네, 포세이돈. 포항 해군 항공기지에 도착을 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왜 방송 전에 저희가 잠시 이야기 나누다가 거기서 분명히 플래카드를 펼쳤단 말이에요. 해상 초계기라고. 아, 그래요? 잠수함 잡는 킬러 해상 초계기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해상 초계기가 아니라면서요. 이거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잠수함 잡는 킬러라고 해놓고 해상 초계기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그런 무기 체계의 명명을 하는 게 확실하게 달라요. 영어로도 뭐 확실하게 다루고 있고. 우리도 이제 대잠 초계기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대잠 초계기. 해상 초계기와 대잠 초계기는 상당히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대잠 밑에 있는 애를 잡느냐,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전문적으로 잡는다. 아니면 해상은 말 그대로 물 위에 있는 배를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눠진다기보다는 해상이든 뭐 연안이든 그렇지 않으면은 수중이든 관련 적성국의 무기 체계를 잡는 것이 대잠 초계기인데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무기 체계를 상당히 격화시킨 거죠. 근데 앞에는 잠수함 킬러 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좀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냥 들어서 쓱 지나가면서 그렇죠. 보면 그게 그건가 보다 하는데 그게 또 마음에 걸렸어요? 마음에 걸리죠. 우리 밀떡 청취자분들한테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또 우리 고현주님 눈에 그게 보였네요. 이게 그러니까 소고기 맛있어요, 싸고 잘 팔아요 했지만 메뉴판엔 돼지고기밖에 없는 약간 그런 꼴이네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예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더 좋아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은 뭐 맞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세대씩 6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대라는 숫자가 최종 숫자인가요? 혹시 더 들여올 계획이 있는 건가요? 원래 애초 계획으로 하면은 그리고 이 대잠 초계기 대대 미국 해군에서 가장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12개 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대의 정족수가 8대에서 9대예요. 그건 제가 한 8년 전에 7년 전이죠. 정확하게는 7년 전 에어쇼 때 미 해군 대잠 초계기 관계자 포세이돈에 타서 물어봤어요. 물론 이제 전시돼 있는데 이제 오픈이 돼서 일부 관계자들만 날아다닌 건 아니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날지는 않고 지상에 있는 포세이돈 위에 올라탔다. 그렇죠. 이제 몇몇 분들을 모아놓고 그거 아무나 태워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잉에서 뭐 그런 설명회를 갖고 난 다음에 오는 아니고 이제 그때 이제 많이 질문을 했는데 비행 대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정 수준을 운영하느냐 했을 때 8에서 9대다. 근데 본인 보니까 8대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8대가 운영될 수 있으니까 2대 정도는 추가로 옵션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죠. 우리가 2024년 초에 밀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올해 들어올 뭐 무기 체계들 중에 좀 눈에 띄는 거 있느냐. 맞습니다. 그때 포세이돈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포세이돈은 어떤 무기 체계인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무기 체계예요. 이게 7년 전부터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저도 놀라웠는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도입했을 때는 전략적인 측면에까지도 의미를 둘 수 있는 무기 체계겠구나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또 많은 분들 생각도 그래요. 그런 이유가 이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항전 장비 때문에 그런데 특히 해상 수색 레이더들이 가장 최신형 레이더이면서 이거는 수중에 있는 스노클 중인 잠수함을 멀리서 잡는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 지상을 스캔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상 지휘기, 지상 탐색기 이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뜬다는 얘기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SLBM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런 의미 때문에 특히나 더 빨리 도입이 됐어야 되는데 도입 사례가 좀 뭐 설왕설래가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비싸다. 복잡한 게 있었고. 사실 비싼 건 사실이잖아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전 세계 무기 체계, 특히 항공 무기 체계 중에서 단가로 따졌을 때 그 당시는 이제 개발비가 포함된 단가였지만 랭킹 4위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295억 한 대예요. 대당. 그러니 어마어마했고 심지어 거의 동일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대잠 초계기가 그 당시 거의 동시에 개발돼서 실전 배치도 거의 동시에 했어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P1 초계기를 도입하는 건 어떠냐라는 것도 기자들 사이에서 질문이 오갈 정도였었어요. 너무 비싸니까. 왜냐하면 P1 같은 경우는 1,750억 정도 한 됐어요. 반값이네. 근데 저는 그때 그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벌써 미 해군의 기존 오라이언 기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계기만 해도 260대 가까이 운용을 하고 있었고 이게 워낙 그 성능이 좋아서 절반 수준을 운용한다 하더라도 120, 130대는 운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대량 양산이 되겠고 가격은 코스트는 당연히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떨어져도 뭐 어느 정도겠지. 워낙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도입 국가 수도 좀 늘어서 특히 인도도 두 번째로 도입을 한 국가인데 그 국가가 도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도입하면서 단가가 팍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회를 잡았던 거고. 근데 이게 그 얘기 있지 않았어요? 이게 운용하는 거하고 수출용하고 기체 다르다. 다운그레이드. 네, 맞습니다. 뭐 그 얘기도 있지 않았었나요? 다운그레이드의 의미가 아니라 미 해군의 계속되는 P8 포세이돈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상당히 고성능의 레이더가 있어요. 네. 아까 해상수색 레이더가 APS-154라는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 탑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갖고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수출국이 우리까지 포함해서 6개국이 지금 수출됐는데 단 한 개국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은 못했어요. 용인을 안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F-22 랩터를 미 공군 위국 당국에서 수출 안 하는 이유하고 똑같죠. 이건 내 거다라는 게 확실히 있구나 거기서. 그렇죠. 그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레이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출 안 하는 거고 사실 그 레이더 자체도 지금 장착을 한 포세이돈은 8대, 9대 정도만 식별되고 있을 정도로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완성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레이더이면서 그거를 들여오는 국가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탄화수소 탐지 장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디젤 잠수함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센서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도입을 원하던 국가도 없었을 뿐더러 그것이 사양소에 들어있지 않아서 한동안은 우리나라 기체도 안 들어온다라고 봤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모른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사실은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는 그 단가를 봤을 때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들어간 거. 우리 그치. 기체 그죠. 사양에 들어간 것 알 수 같아요. 있지. 예. 이 정도 가격에는 이게 빠질 리가 없다. 이 가격에 이 옵션이 안 들어가면 그렇지. 안 된다. 뭐 이런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 도입 단가는 1,600억 정도로 좀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1,600억 정도. 예. 대당. 보통 그 정도면 엉따 있나요? 엉따가 뭐죠? 엉덩이 따뜻해진 좌석이요. 아니 우리 보통 옵션 할 때 그쵸. 가장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열선, 게 열선. 엉따, 헨따 이런 건데. 안 타봤어 뭐.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뭐 이제 빠질 거 빠지고 들어갈 거 들어갔다고 치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라 그럴까? 그렇죠. 네. 네. 아까 레이더 같은 경우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다중모드 탐색 레이더라고 해서 APY-10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성능이 지금 현재 오라이언 최신형에 들어가 있는 레이더 수준을 한참 초월하는.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동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북한의 마양도 기지를 속속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레이더 성능은 상당히 뛰어난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대잠 초계기라고 해서 잠수함이 아예 이제 자망을 해가지고 깊이 자망을 했다 했을 때는 그 어느 현존하는 무기체계라도 잡지 못하죠. 이 레이더는 디젤 잠수함은 스노클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순간에는 그 스노클 했을 때가 약간의 미세한 잔망경을 수면 위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탐지하는 거죠. 그리고 수중 어느 정도 깊이 아래에서 자망하는 경우는 잡기도 합니다. 싸 능력이 있어가지고 합성 개구 레이더에서 잡히기도 하는데 그 어느 정도 수준은 기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당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양도 기지에서는 수중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있겠지. 예, 여기에서부터 탐지가 돼서 출항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대잠 초계기만 추적하느냐? 그렇지 않고 주변에 분명 해역에 있을 우리의 잠수함이 추적을 하겠죠. 동시에. 예, 그리고 안창호급은 헌터킬러 기능이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추적만 한다면 격침시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LBM이 탑재된 적으로 말하면 고래급이랄지 지금 김군옥함 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함을 출항했다.
그러면 격침시킬 수가 있는 말 거죠. 나와서 말인데 김근옥함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네. 노출됐을 때 저건 원래 없는 건데 뻥카 같다 뭐 이랬던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건 뭐 그 뒤로 소식 없습니까? 그 뒤로는 뭐 추가 형제 자매함을 뭐 개발했다, 건조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갖고 계속 시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테스트 중이다. 아. 우리 그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테스트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게 로미오급을 확대 개량한 거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은 시험 중에 가라앉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건데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좋습니다. 예. 포세이돈 얘기를 우리가 지금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포세이돈 관련해서 뭐 하실 얘기 없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보통의 밀떡들한테는 레이더가 뭐고 막 이런 거는 잘 안 들어오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전에 오라이언이랑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오라이언을 들여왔을 때도 이야 이거 우리가 잠수함을 잡는 그런 걸 들여와? 뭐 전투기도 부족한데 막 이런 수준이었고 기억나는 게 그때는 그 프로펠러 달린 막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그 제트 엔진이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진화했다. 뭐 이런 거는 좀 늦게 되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그러니까 대잠 초계기나 이런 게 제공권이 장악되면 예를 들어서 일정 해역을 떠서 순찰을 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의 적성국의 해군 활동이 사실 어려워진다. 뭐 배는 말할 것도 없고 잠수함 같은 경우도 어려워진다니까 이게 좀 공세적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해역을 철통같이 방어할 때 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분명 했고 이런 거죠. 소노브이라고 하는 음탐 장비들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라이언은 최대 이제 87개를 탑재해서 장비해요. 근데 이거는 129개나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대 가지고 거의 1.5배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탑재 무장도 그렇지만 가장 특징적인 거는 빠르다. 아무래도 일단 대잠 초계기는 적 작전 해역으로 비행을 할 때 상당히 빨리 가야 됩니다. 유사시에는 더 빨리 가야 그렇죠. 되고 그런 데 있어서는 풀업기보다 유리하죠. 예. 단 또 풀업기가 또 유리한 거는 또 있어요. 풀업기가 또 반면에 유리한 거는 항속거리 같은 경우는 풀업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 거의 버금간다는 게 포세이돈이고 요약해 보면은 오라이언의 장점이란 장점은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으면서 좀 더 신기술이 들어가 있는 넘사벽의 대잠 초계기다. 그것이 바로 포세이돈이고 그래서 오라이언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다른 국가들 지금 12개국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포세이돈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레인지라 그럴까요? 우리 지금 6대 얘기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8대가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8대면 다 극복이 되는 겁니까? 일단 동해안의 그 마양도 기지로 대표되는 북한의 잠수함 작전 섹터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6대로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일단은 들여왔고 향후에 오라이언이 계속 노후화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필요할 수는 있겠죠. 원래 오라이언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삼면 바다를 충분히 커버하려면 사실 32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16대잖아요. 한 절반 정도 되네요. 절반 정도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뭐 S2를 들여온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었죠. 예전에. 안 들여온 건 정말 다행이지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게 바로 포세이돈이었다면 제 생각엔 16대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럼 이거 뭐 혹시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까? 뭐 국산화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 일본도 P1 대잠 초계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우리 기반 기술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탑재하고 있는 웨이사 레이더, 해상 수색, 수중 수색을 할 수 있는 웨이사 레이더도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우리 가능합니다. 다만 그 플랫폼이 없을 뿐인데 제가 그래서 생각난 게 바로 우영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필 갔을 때 돌고래였잖아요. 물속에서 활동하는 더 어울리겠죠. 네. 그리고 일본 고래. 네. 그리고 일본은 이런 그 수송기와 대잠 초계기를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우린 그런 시행착오를 보면서 그걸 보완해 나가면 우린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 드리면 우선 그들은 처음부터 이 기체들을 나누어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하는 그런 설계를 하면은 훨씬 비용이 줄지 않을까 시작 자체를 싶고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수출에서 여러 가지 단가 문제로 문제가 많아졌어요. 이제는 사실 포세이돈보다 단가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요? 네, 일본의 P1 대잠초기기가 그래서 영국에서도 실패하고 다른 국가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출을 목표로 한다면은 상당한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로 포세이돈급 포세이돈하고 똑같이는 네. 좀 뭐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본의 P1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기술력으로. 네. 포세이돈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포세이돈과 P1 대잠초계기는 양대 산맥을 걷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최강의 대잠초계기인데 그러니까 우위를 뭐 포세이돈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네네네. 거예요. 저는 그런 수준급의 대잠초계기를 우리가 만들 수 향후에는 있다.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반 기술은 갖고 있고 다만 플랫폼이 문제인데 플랫폼 그 수송기 기반의 플랫폼으로 우영우의 희망을 갖고 있다. 중형 수송기 정도면은 뭐 대잠 초계기로는 부족함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단가를 갖다가 훨씬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우리 해역에서 16대 이상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도 뭐 포세이돈 이런 거보다 우리는 용왕. 네. 좋잖아요. 용왕. 아주 좋네요. 다 장악하는 거예요. 네, 뭐 동해 용왕, 서해 용왕, 남해 용왕. 예.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국산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진짜로. 네. 예. 오늘 밀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